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선사입니다. 저는 군생활 11년 하면서 저축하고 공부하고 투자해서 10억 자산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주로 하는 건 아파트 투자였고, 제가 직접 투자한 아파트는 총 4채, 거기에 토지도 한번 거래를 했었고, 제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투자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컨설팅 해주고 도와준 게 11채가 있어요. 그 중에서 2020년도에 2억 원대 아파트를 샀다가 지난달에 매도하면서 1억 5천의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 와서 양도세 문제랑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알려달라고 해서 이것까지 다 컨설팅 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컨설팅 하진 않았지만 분석이나 아니면 조언을 해준 게 약 7채 정도 있어요. 35살이란 나이에 이 정도의 직간접적 투자 경험이 있다는 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제가 최근에 아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고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2030 세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30 세대가 좋아하는 아파트들의 특징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1번 신축 새 아파트, 2번째 브랜드, 3번째 싼 아파트. 새 아파트고 브랜드인데 값이 싼 아파트, 뭔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2030 세대는 이런 아파트를 찾고 있고 실제로 이런 아파트가 존재해요. 사실 강남이나 잠실 같은 데 살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런데 2030 세대가 아무리 억대 연봉을 받는다 해도 잠실이나 강남에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잠실에 빌라에 살진 않을 거예요. 만약 잠실 빌라에 내 집 마련할래, 아니면 노원구에 20년 된 아파트에 내 집 마련할래 하면 보통은 노원구에 20년 된 아파트를 선택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이 돼요. 20년 넘은 노원구의 아파트냐, 남양주의 새 브랜드 아파트냐. 실제로 노원구의 20년 넘은 아파트랑 남양주의 다산진건지구라는 곳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런데 노원구랑 남양주 다산지구랑 거리가 얼마나 되냐? 지도상 그어보면 6km예요. 실제 업무지구 출퇴근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곳이죠. 차이가 나는 건 서울시냐 경기도냐. 그럼 지금 2030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냐? 남양주 신도시 같은 신도시나 신규 택지로 가고 있어요. 이 결과를 반영한 게 구도심의 초등학교는 지금 폐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폐교한 초등학교가 나왔어요. 그런데 신도시에 가면 과밀학급을 걱정해야 돼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그 초등학교에 못 보내고 5km 넘게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로 등교시키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즉 젊은 세대들이 신도시로 몰려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강남이나 분당이 원래 비싼 동네였냐? 원래 대한민국은 단독주택 문화였고 단독주택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서울 안에서 도저히 단독주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가 지어졌고, 그 아파트가 점점 밀려나면서 강남으로 밀렸고 그 다음에 분당으로 밀렸어요. 이때 젊은 사람들이 강남 그리고 분당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50, 60 세대가 되면서 경제력이 생기니까 그 동네가 뜬 거죠. NC소프트를 만들어준 리니지란 게임, 이 게임 안에서 집행검이란 아이템 하나가 최소 3천만 원에서 5억을 호가했어요. 왜 이렇게 됐냐?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PC방이 처음 보급되면서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PC방에 가서 게임을 많이 했어요. 이때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가 엄청 인기를 끌었죠. 그때 리니지를 즐기던 세대가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되면서 자금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니지 아이템의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또 다른 예시로 토이스토리 3가 개봉했을 당시에 수십만원대 피규어를 같이 팔았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럼 이 수십만원대 피규어를 누가 샀냐? 바로 40대가 많이 샀어요. 왜냐? 그 40대가 어릴 적에 토이스토리 1을 보면서 자라고 이제 토이스토리 3를 자녀들과 함께 보고 나오면서 추억에 잠겨서 그 비싼 피규어를 살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 신도시나 아니면 기존의 도시 중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2030 세대가 많이 모여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2030 세대가 40, 50 세대로 가면서 경제력이 커지고 그 지역이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최소한 투자에 실패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다문화. 일단 저희 아버지도 재혼을 했고 제 친동생이 혼혈이에요. 저도 다문화 가정의 일원으로 다문화에 대한 선입견 같은 건 없는데, 이걸 투자하는 사람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에 나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산에 가면 100% 다문화 가정인 공립초등학교가 있고, 서울에서도 영등포에 가면 다문화 비율이 70%가 넘는 초등학교가 2군데나 있어요. 이게 어느 특정 지역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도 특정 구역별로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산에 가면 한국인들이 거의 모여 사는 지역이 있고,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좀 세분화돼 있어요. 그럼 과연 지금 2030 세대가 그런 다문화 지역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더 모여들 것인가? 지금 2030 세대가 결국에 20년 뒤면 경제의 주축이 되고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인데, 이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아마 이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은 피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좀 고민할 때 이 두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